이제 먹방도 지나갈 때 되지 않았어요? 맨날 처먹어. 아우 진짜 텔레비전만 켜면 먹어. 아우. 자, 왜 저는 그만큼 사람들이 이 먹방 같은 것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욕구나 욕망의 해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야. 먹방 보면은 어때? 과하게 먹잖아요. 그죠? 미친 듯이 저러다 제가 엊그제 우연히 유튜브에서 하나 봤는데 야식이라고 있더라고. 야식이 들어보셨어요? 아니 앉은 자리에서 공깃밥 13개를 먹고 뭐 이것저것 먹는데 와 장난이 아니야. 먹방을 하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나온 지도 한 5, 6년 됐죠, 그죠? 5, 6년 넘었나?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욕구, 욕망이 해소되지 못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누구? 개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개인들, 시민들의 욕구, 욕망의 해소. 그러니까 뭔가 쌓인 게 있으면 사람들은 풀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저도 많이 바뀐 게 느껴지는데 예전에는 전혀 종로 있잖아요. 종로의 크리스마스나 연말 되면요. 길을 아예 못 다녔어요. 그런 정도로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종로에서 크리스마스랑 이때 다 수업을 했거든요. 사람이 예전에 10분의 1도 없어요. 그만큼 어때? 사람들이 물론 예전에는 종로라든지 강남 말고는 이렇게 모여서 놀만한 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문화로 바뀌었냐? 그냥 절약하면서 집에서 가볍게 즐기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죽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쏟아낼 에너지를 먹방을 보면서 같이 처먹으면서 맛있겠다 하면서 그렇게 푸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욕구를 해소하는 장치죠. 음악, 예술, 영화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욕구나 욕망을 배출하는 장치들이죠.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앞에서 말했잖아.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뭔가 생산하려는 욕망. 뭐죠? 경제활동이죠. 그죠? 인간은 어떤 욕망이 있어요? 소비하는 욕망이 있어요. 소비 혹은 소모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죠? 이게 예술활동이에요. 이게 인간을 움직이는 큰 두 개의 축이야. 알겠죠?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하는 욕망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폴론적 욕망이라고 해요. 아폴론. 이 아폴론은 뭐야? 치유하는 신이잖아. 그죠? 뭔가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의사야, 의사. 이 애는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막 이렇게 조직하는 거야. 새로운 걸 건설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내는 거야. 아폴론적인 욕망이 있고 뭔가 소모하고 소비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오니소스적 욕망이에요.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가 뭐예요? 바쿠스죠. 바쿠스. 그 술의 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먹고 즐기지 않은 욕망. 그래서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어떤 경향, 욕망이 있어. 아폴론적인 욕망이 있고 디오니소스적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어때? 미친 듯이 싸워. 인간의 삶에서. 근데 보세요. 이때까지 현대 자본주의 문화는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후기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70년대 후반 미국은 여기로 확 넘어가거든요.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에 여기로 확 넘어가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막 서태지가 나오고 막 김건모가 200만 장의 앨범을 팔고 할 시기가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이에요. 여기에 이제 거의 정점에 와서 거의 미국을 따라잡은 것 같아요. BTS 같은 애들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을 마음껏 소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동양이라서 유교 문화권에서 뭔가 근엄한 문화가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욕구 욕망을 해소하는 문화가 더 태보한 측면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게 먹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먹방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영석 PD도 어때? 스페인 가서 먹고 스페인 가서 먹고 그죠? 어디 저기 뭐 섬에 가서 먹고 다 먹고야. 참 그죠? 뭔가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떤 배설의 욕망, 먹는 것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많이 억압되어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차츰차츰 조금 이것도 이제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돼요. 여러분 일본을 보면 막 전쟁 나고 막 그런데도 왜 사회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야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은 어때? 다 허용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랑 좀 다른 거죠. 일본은 아주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마어마한 뭐 해일이라든지 그죠? 자연재해가 엄청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왜 그래? 그걸 잘 알고 있어 통치자들이. 이런 데다 억누르잖아요. 그러면 혁명이 일어나요. 그런 데는 억누르면 안 돼. 풀어줘야 돼. 그래야 혁명이 일어나지 않지. 생각해봐요. 전두환 때 왜 3S 정책을 했겠어?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시키는데도 풀어주지 않잖아? 그럼 전두환 무너져요. 그러니까 전두환이 똑똑한 놈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성을 잘 아는 거지. 여러분 공부를 막 시키는데 미친 듯이 공부만 시켜봐. 문 안에 가둬놓고. 공부하겠어요? 안 해요. 뛰쳐나오고 싶어서 미쳐요. 해봐서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공부할 때 그래서 항상 그랬어. 나는 무조건 5일은 미친 듯이 공부한다. 이틀 중에 하루는 랜덤. 이틀 중에 하루는 무조건 논다 해요. 그래서 일요일은 저는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하더라도 그냥 신문을 보는 정도? 공부를 안 해서 나는 일요일. 토요일은 만약에 5일 동안 하다가 뭔가 좀 빠질 때 있잖아. 보충하는 걸 토요일에 했어요. 토요일. 그래서 5일은 그냥 공부한다. 남은 이틀 중에 하루는 쉰다. 하루는 내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다. 그래서 공부의 계획을 항상 5일 단위로 세웠어. 그래서 한 달을 20일 단위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물론 일요일 날 술을 많이 처먹어서 다음 날 공부를 아예 날린 적도 있긴 한데 그런 날이 의외로 별로 안 돼. 2,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1년 반 정도 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날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도 논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 아니 놀 땐 놀고 공부할 때 하면 되지. 지금 공부하면서 놀 거 생각하고 있고 놀면서 공부할 거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변태지. 그게 쓰레기죠. 안 그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 욕망을 배출할 거 생각하고 있으면 변태인 거예요. 그 반대도 변태야. 알겠죠? 공부해야 되는데 놀 걸 생각하고 있어 머릿속에는. 그러면서 딴 생각해. 그럼 변태죠. 뭔가 집중을 해요. 집중. 알겠죠? 그래서 이 먹방이 오래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개별적 인간들의 자유로운 욕망에 대한 허용 지수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